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참 휘말릴 때가 많은데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경력이 대단한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을 졸업한 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했고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하며 대형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기업 형사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문종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자,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전원이 대형 로펌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 변호사들이 각각 대형 로펌에서 뭐 형사팀, 노동팀, 공정거래팀, M&A팀, 뭐 건설부동산팀 등 다양한 팀에서 경력을 쌓고 실력이 검증된 대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이름 있는 있겠습니다. 분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형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기업 총수의 횡령 배임 사건이나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 다수의 뭐 기업 형사 사건과 함께 뭐 마약, 의료법 위반 사건, 뭐 성범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개인 형사 사건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구직을 하다가 간단한 뭐 현장 조사 업무를 하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 예, 그래서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뭐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실제로 시켰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얼마를 주고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현금을 어디서 어디로 전달해라라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뭐 성과급 형식으로 얼마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의심을 안 했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해서 몇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변명을 해서 그거를 믿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모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요. 처음에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됐던 사건인데 의뢰인이 처음에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기타 여러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다행히 이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거는 그렇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예,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당하고 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걸려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업무를 뭐 어떤 업무든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현금 전달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을 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뭐 자기 명의로 개설해서 뭐 대여한다든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뭐 보이스피싱 범죄나 기타 뭐 범죄에 활용되는 주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을 만약에 많이 이렇게 당했어요. 그건 어떻게 변호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은 고소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 요즘에는 청단위에서 이제 같은 유형의 사건은 이제 모아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전보다는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이제 현금 인출책이나 뭐 전달책부터 시작해서 하부 조직원들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그 피의자들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 금액을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뭐 오해와 진실 같은 게 있을까요? 경찰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이제 검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검찰에서는 직접 조사를 최근엔 잘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초 경찰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 번 진술하면 다음에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하고 도움을 좀 받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종원 변호사님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일단은 변호사로서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지는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설립한 만큼 의뢰인분들이 찾아오시면 딱 생각하신 문제 외에도 다각도로 이제 접근을 해서 민사나 뭐 행정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마치 대형 로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이를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